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경제 현안, 일본의 경제 보복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 정부가 드디어 한국의 약점을 꼭 집어서 경제 보복을 위협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흘렸습니다. 이 배경에는 일본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반일 정책을 해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번복했던 것이죠. 아주 완전히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 보상 판결을 함으로써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국제적 협약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일 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일으킬 것 같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지금 사법농단이라고 그래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놓으면서 대통령의 통치권을 사법 판결의 대상으로 놓는 이런 일을 했고, 이것이 적폐인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문희상 의장의 일본 천황의 사과 요구 발언 등도 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그리고 적대적 스탠스를 한 사례라고 받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징후는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G20에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에서 가장 가까이서 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8초인가 짧은 포토 세션만 갖고 돌아온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물론 이제 양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그간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이유로 아마 외교적인 옵션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책략을 원용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경제력을 이용한 압력 수단을 이용하는 것에서 금기가 없는, 서슴없이 하는 책략을 써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멕시코로부터 불법 이민에 대해서 멕시코가 불법 이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멕시코 정부를 굴복시켰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주한미군의 군사 주둔 비용을 우리한테 올리기 위해서 한미 FTA 같은 압력 수단을 쓰고 있다든지, 중국에 대해서도 그간의 중국의 자의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부수겠다고 이제 관세 정책을 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자유롭게 금기가 없이 해왔고, 그래서 화웨이 같은 데다 압력을 가하는 것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을 쓰지 못하면 생산을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이 소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가치 사슬의 제조의 가치 사슬의
의존성을 무기화해서 한쪽을 끊으면 못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이와 똑같은 전략으로 일본이 한국이 지금 가장 수출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그 이익이 많이 나는 산업, 그리고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산업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고, 그 다음에 전자 중에서도 OLED, QLED 같은 고급 사양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남는데, 이것들을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소재나 부품, 그리고 제조 설비들을 금수할 수 있다,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화해에 썼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쓰면서 이 가능성을 흘림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수출, 특히 IT 산업의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뭐 일부 신문에서 카피해 온 겁니다만은 보시면 이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한 20% 정도에 불과해서 장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갖다 쓰죠. 그리고 유럽 쪽하고 일본 쪽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소재 부품에서 이 디스플레이용이나 또는 반도체용에 쓰이는 그 감광재, 뭐 그다음에 등이 일본의 거의 독과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품을 안 주면 우리나라의 고급 지금 그 QLED 이 디스플레이는 최고 사양의 그 휴대폰 같은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고급 스마트폰 같은 걸 제조가 불가능하고 반도체 제조에도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재료인데 플루오린 폴리미드,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리지스트, 에칭가스 같은 것들이 이 반도체들을 짧게 자르거나 거기에다가 가공하는 데 필요한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99%에서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급 디스플레이도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이 불가능해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크겠죠. 우리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애플도 제대로 제조가 안 되고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도 제조가 안 돼서 IT가 그렇게 공급이 안 되면 통신이나 뭐 ICT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IT 산업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일본에 자주 오가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준 건데, 일본의 수많은 신문들, 미디어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불황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GDP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1분기 마이너스, 전분기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해가지고 경제가 파괴되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워낙 이념 편향성이 크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일본이 경제 제재를 했을 때 일본은 얼마나 손실이 나고 한국에는 얼마나 손실이 나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제2의 IMF도 가능한 수준으로 떠드는 기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도 없는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 밑에 있는 일본어를 쭉 보시면 대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훨씬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단가도 워낙 내려가 있고, 또 중국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특히 비싼 물건들, 자동차나 고급 스마트폰 같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와중에 그것들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그것들을 골라서 딱 찍는, 그래서 시점으로 보나 산업이나 그러니까 핀셋으로 꼭 집어서 아주 아픈 것을 때렸다.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예상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결국은 문정부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정부냐에 따라 좌우될 겁니다. 일본이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이 뉴스를 흘리는 이유는 문정부가 알아서 외교적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일본도 이거에 의하면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문정부가 지금처럼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잘못된 역사의 주인공이고 사과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새로운 보상을 할 의무가 있어서 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정상화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모든 이 외교적 긴장 관계를 일본 측에다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기껏 나오는 얘기가 뭐 WTO에 제소하겠다. WTO에서 제소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는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도 문 닫고, LG 디스플레이도 문 닫고, 삼성 SDI도 문 닫고 있을 거냐, 이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생산 활동의 일부 중단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게 크게 요동을 칠 거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퍼질 거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IT 산업에 거대한 충격이 올 거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해서, 그러지 않아도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요새 탈중국을 하면서 다시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미국으로 생산을 옮겨야 되고 베트남 옮겨야 되는 부담 속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갈 건가는 문정부,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전 정부의 의사결정을, 공식 의사결정을 다 뒤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외교적인 해법이 제일 좋은 건데, 외교적 해법이 안 될 때는 경제적인 해법하고 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대응 수단으로 나온 건데, 한국한테 가장 괴로울 게 뭘 거냐 보면 지금 이런 요 산업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일본도 그거에서 오는 적정한 손해를 각오하고, 무역보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쌍방이 피해를 보는 건데, 그 피해의 크기가 어느 쪽이냐, 부품을 조금 손해보는 거하고 완제품 전체를 못 파는 거하고는, 그리고 일본은 내수 시장이 훨씬 큰 사회고 우리는 수출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전부 흔들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수단이 거의 열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비용을 치르는가는,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일본한테 얼마나 국민들의 반일 감정 또는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나리오다. 제발 경제에 아무리 무능력하고 관심이 없다 그러더라도 일본이 지금 시그널링을 하고 있는, 신호를 주고 있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그래도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발휘해서 이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대한민국 기업들 경제에 큰 충격파가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중국,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고 그러고 중국은 화웨이 제품 계속 쓰라고 그러고 일본은 이제 그 경제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한국 기업들이 순환의 시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문정부의 무책임과 외교무능,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 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문제가 일본이 얘기하는 위협이 실행되기 전에 외교적으로 해법을 찾아야지 실행이 되고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